교화 교장의 거꾸로 가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을 볼 거예요. 자, 지구 공전에 의한 현상은 대표적인 게 바로 연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공전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1년에 연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다 해서 연주운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주운동과 황도 12궁은 항상 같이 묶여서 나오는데요. 우선 연주운동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느 날 지금 요 왼쪽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태양의 위치가 여기일 때, 즉 지평선 아래로 바로 진 순간이죠. 즉 보통 이럴 때를 우리는 오후 6시쯤이라고 말을 합니다. 태양이 진 직후 오후 6시에 어느 날 하늘의 천칭자리를 봤더니 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일이 지났어요. 15일 후에 태양의 위치가 여기일 때, 즉 똑같은 오후 6시 15일 지난 후 오후 6시에 하늘을 봤더니 오후 6시에 천칭자리가 여기서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15일 후엔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살짝 내려왔죠. 자, 그리고 또 15일이 더 지났어요. 이제 30일 후가 됐는데요. 태양의 위치를 보니까 오후 6시입니다. 같은 시간에 또 이번에 하늘을 봤더니 천칭자리가 더 내려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15일 지나면 더 내려오겠죠? 15일 지나면 더 내려오겠죠? 15일 지나면 더 내려오겠죠? 쭉쭉쭉쭉 가다가 1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같은 시간에 봤을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봤을 때 별자리의 위치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 이것을 우리는 연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주운동이 공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A의 위치에 있을 때요, 태양을 정남쪽에 두면요, 즉 정오가 되는 거죠. 태양을 정남쪽에 두고 있을 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처녀자리는 동쪽에 딱 꽂혀 있죠. 자, 즉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지구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동쪽에 처녀자리가 딱 이렇게 걸쳐 있는 위치입니다.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요, 정오일 때. 그런데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해서 B의 위치에 왔을 때 정오에 살펴보면요, 태양이 정오에 정남쪽에 있을 때 지평선을 쭉 그려보면 동쪽이 여기고 서쪽이 여기죠. 자, 이 처녀자리는 동쪽보다 살짝 위에 있게 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동쪽이 여기 있으면은 지금 똑같은 시간 태양이 정남쪽에 있을 때 처녀자리는 동쪽에 걸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동쪽보다 살짝 위에 있게 되죠. 즉 요 아래에 있던 애가 요렇게 시간이 지나서 같은 시간에 보니까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더 위로 올라갈 테고, 더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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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고 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요것이 바로 연주운동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 연주운동을 말할 때는 항상 황도 12궁이라는 게 같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구가 A의 위치에 있으면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은 마치 여기 A-의 위치, 즉 쌍둥이 자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구가 공전해서 B의 위치로 가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의 위치는 마치 B- 여기 개자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더 공전해서 여기 C 위치에 가게 되면은 태양이 마치 처녀자리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실제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건 곧 지구지만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땐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이 태양이 1년이 지나면 쭉 한 바퀴를 돌아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우리가 황도라고 부릅니다. 누를 황자에 길도예요. 노란색이 지나가는 길, 노란색이란 것은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이 노란빛으로 보이잖아요. 그 노란색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부르는데, 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 앞에는 총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등등 총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황도 12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얘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 앞에 있는 별자리를 딴 게 바로 얘네들이기 때문에 항상 공전하면 이 연준동과 황도 12궁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계절 변화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계절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건지 한번 북반구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요. 자, 먼저 여기와 여기를 통해서 한번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죠? 자전축과 수직인 선을 그으면 그것이 바로 적도가 됩니다. 여기가 적도예요. 적도에서 이 위쪽을 우리는 북반구라고 부르고요. 이 아래쪽을 우리는 남반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빛은 이렇게 직진해서 오죠.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럼 지구의 절반만큼만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북반구가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의 면적을 받고 있어요. 반면에 남반구는 요만큼밖에 빛을 안 받고 있죠. 즉 북반구는 빛을 많이 받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고 게다가 수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고 남반구는 별로 안 받고 있어요. 자, 이 계절은 우리 북반구 입장에서 뭘까요? 네, 그렇죠. 여름이겠죠, 여름. 북반구가 빛을 많이 받는 계절은 바로 여름이 될 겁니다. 자, 반면에 이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자, 마찬가지로 지금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인 선을 그으면 여기가 바로 적도가 되죠. 이 위쪽이 북반구, 요 아래쪽이 남반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태양 빛이 직진해서 오기 때문에 지구는 정확히 요 절반만큼만 태양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반구가 받는 태양빛은 요만큼이에요. 반면에 남반구가 받는 태양빛은 이만큼이죠. 자, 남반구는 태양빛을 많이 받고 북반구는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태양빛을 못 받는다. 우리 북반구는 무슨 계절일까요? 네, 그렇죠. 겨울이겠죠. 자, 여기가 여름, 여기가 겨울이 됩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반면에 이제 요 위치에 있을 때와 요 위치에 있을 때와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정확히 북반구와 남반구가 똑같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죠. 태양빛이 직진해서 가는데 요 면적 전체를 지금 비추고 있어요. 북반구 절반, 남반구 절반 받고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나눠받는 계절, 즉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계절, 봄이 되고요. 여기는 여름, 여기는 가을이 되고 여기는 겨울이 됩니다. 봄. 자, 위에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실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연주운동과 황도 12궁만 알면 됩니다. 사실 계절 변화는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교육관에서는 빠졌어요.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렇지만 계절 변화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유익하니까 한번 그냥 한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